드디어 열혈사제 3, 4화가 공개되었는데 헤일에게 본격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헤일을 덮친 김홍식의 부하들은 무술 실력이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전투 과정에서 헤일이 어지러움을 느끼며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홍식이 자신의 일을 방해하던 인물이 헤일임을 알게 되면서 김홍식이 본격적으로 헤일을 위협하게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5화 예고편에서는 헤일이 김홍식 일당들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떡밥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고편 분석으로 들어가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며 앞으로 열혈사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술 쓰는 전문 살수들 같아. 그쪽 까르텔애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열혈사제 5화 예고편은 헤일과 김홍식의 부하들이 본격적으로 싸우는 모습, 그리고 부하들의 보필을 받으며 걸어오는 김홍식의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싸움 장면을 보시면 이전까지 상대를 가볍게 제압해왔던 모습과 달리 헤일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방이 공개되어야 알겠지만 헤일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가까스로 이기거나 경찰들이 출동하여 싸움이 중단될 것 같은데요. 헤일은 김홍식의 부하들이 무술을 쓰는 전문 살수들 같다고 말합니다. 등장인물 소개에 따르면 이들의 이름은 개코라는 홍식의 전투 조직으로 라오스 전투 격투 스포츠인 무에라오를 비롯한 각종 무술에 능통함은 물론 암살, 총기, 해킹 실력까지 갖춘 올라운더라고 하는데요. 시즌1에서 헤일이 가볍게 상대들을 제압했던 것과는 달리 시즌2에서는 험난한 여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죠. 그리고 경선이 헤일에게 그쪽 카르텔 애들이 다 들어온 거냐고 물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홍식의 배경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김홍식은 어렸을 때부터 동남아에서 자랐을 것 같지만 그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도박을 하다 큰 빚을 지는 바람에 어머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태국으로 떠밀려 가야만 했죠. 그곳에서 김홍식은 우연한 계기로 동남아 마약 카르텔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카르텔은 박락이라는 장군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김홍식은 그의 아래에서 전투조 수장까지 맡게 됐는데요. 하지만 박락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고향인 대한민국 부산을 거점으로 자신만의 거대 마약 카르텔 왕국을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부산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경선의 질문처럼 김홍식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동남아 카르텔 부하들이 함께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헤일 일행이 맞닥뜨린 이번 사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혀를 눌러서 못 움직이게 했다. 혀를 막는 거야. 혀를 막아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헤일의 대사와 함께 전기 충격기로 다른 경찰들을 위협하는 구자영과 구대영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헤일 무리들은 이제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핵심 인물들을 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우마경찰서 강력팀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은 경찰로서 사법체계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간 성가신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김지상을 리더로 하고 있는 무명팀은 구속당했으며 자영은 수배령이 떨어지기도 했죠. 물론 경선의 도움으로 수배령이 풀어지긴 했지만요. 따라서 헤일은 김홍식 일당에게 보다 수월하게 접근하기 위해 우선 강력팀을 타겟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밤마다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신나게 걸어오는 헤일 앞에 등장한 이웅석 교장. 그는 헤일에게 밤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는데요. 이웅석 교장은 학생들이 헤드폰도 쓰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규칙과 규율을 누구보다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헤일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에게는 못마땅해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나 저는 이웅석 교장이 드라마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열혈사제 등장인물 정보를 보시면 이웅석 교장은 한결같이 악에 대항하는 헤일의 모습에 깊은 울림이 생긴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헤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이웅석 교장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헤일을 도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시즌1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 인물이 있었죠. 바로 김인경 신부입니다. 열혈사제 시즌1 초반에는 상당히 차분하고 평범한 수도자로 보였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전설의 타짜였습니다. 헤일은 그녀의 화투 기술 덕분에 빌런들의 회계 파일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었죠. 그러나 이웅석 교장은 김인경 신부처럼 특별한 과거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신학교 교장은 신학교의 최고 직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랜 종교 생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웅석 교장은 어떤 방식으로 헤일을 돕게 될까요? 예상컨대 이웅석 교장은 헤일에게 김홍식 일당들과의 대결에서 화력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화를 찬찬히 되짚어 보시면 이미 제작진이 이와 관련한 떡밥을 던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헤일은 부산 신학교로 오면서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일은 일반적인 생활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비 신부들에게 아침부터 태권무를 가르친 것인데요. 이를 계기로 예비 신부들이 기본적인 무술 실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웅석 교장은 악에 대항하는 헤일의 모습에 감동하여 김홍식 일당을 소탕하는데 예비 신부들을 투입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고편으로 돌아가 보면 입맛을 안면 검색하면 한 방에 나오는데.
빌런들로 보이는 무리가 얼굴에 무언가를 바른 것이 보이며 이제는 헤일 일행에 완전히 녹아든 자영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빌런 무리들 중에서 가장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우마경찰서 강력1팀의 현 팀장이죠. 그의 뒤에는 한눈에 보아도 수상한 박스들이 차량에 실려 있는데요. 현 팀장은 남도원과는 다르게 조직들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현 팀장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현장 같은데요. 그런데 화면 왼쪽 아래를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 복장의 남성이 그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깨 라인이 각지고 깃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남성은 헤일로 추정되는데요. 따라서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헤일이 김홍식의 혀를 막기 위해서 우마경찰서 강력 1팀을 급습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빌런들이나 괴롭히지. 헤일 자형 대형이 빌런들을 멀리서 감시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 장면들에서 비춰집니다. 장면들의 장소와 때가 모두 다른 것으로 보아 그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빌런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배경이 공사 현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은 바로 직전 장면에서 헤일이 현 팀장의 거래 현장을 급습한 장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뒤를 좀 캐놓은 게 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남성들이 물건을 나르는 장면에 이어 공사 현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있는 또 다른 남성들의 모습 또한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차량은 현 팀장의 뒤에 있던 차량과 동일한 것이죠. 이로써 이번 예고편에서 공사 현장 씬만 3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음 회차의 하이라이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신이 흘리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녹물이라고 말하는 박대장. 박대장이 잔뜩 쫄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옆에 조직원들이 서 있는 것으로 보아 또다시 김홍식의 심기를 건든 것 같은데요. 김홍식은 사마 초반에 실수는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며 박대장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었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한 행동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홍식이 가볍게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죠. 부하가 자신이 하이디라고 부르던 여자친구가 사실 언더커버 형사였다는 것을 시토하자 김홍식은 그를 가차없이 불질러 죽여버립니다.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 들리는 비명소리는 김홍식의 잔혹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박 대장이라면 실수를 저지르기도 전에 스트레스로 사망할 것 같은데요. 박 대장이 언제까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드라마의 소소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식이 놈들 뒤졌어. 범죄자 앞에서 웃긴 모션을 취하고 있는 경선과 이를 문틈 사이로 지켜보고 있는 남두원. 4화에서 헤일은 경선에게 남두원 같은 스타일은 재물보다 섬김에 약하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두원은 학연, 혈연, 지연 제로의 마이너 출신 검사입니다. 이런 부류들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섬김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경선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남두원에게 섬김을 보여 그의 환심을 사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안녕하세요. 박경선 검사입니다. 김홍식에게 인사를 건네며 샤랄라한 연출과 함께 머리를 넘기는 경선. 그녀는 미인계를 써 김홍식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김홍식과의 자리를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일한 연결고리는 남도원이기 때문에 경선이 남도원의 마음을 얻어낸 데 성공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예고편 속 김홍식의 표정으로 보았을 때 경선의 미인계가 어느 정도 먹혀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김홍식의 잔혹하고 냉철한 면모를 고려해 보았을 때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은 캐릭터의 설정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면은 열혈사제 제작진의 낚시 편집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방송에서는 경선이 자신의 미인계가 먹히지 않은 것에 기분이 나빠 뒤돌아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궁시렁대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아는 것이 국정원. 신부님 개멋있네. 비밀리에 접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선과 헤일, 그리고 신부님 개멋있다는 자영의 말과는 달리 어딘가 바보 같은 헤일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헤일과 경선이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것으로 보아 이번에는 포토부스에서 접선한 것으로 보이죠. 김남길 배우는 접선씬을 포함하여 여러 장면에서 코믹한 연기를 맛깔나게 소화하기 때문에 5화에서도 어떤 웃음을 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니들이 해야 할 일이 생겼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그들이 부산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로 송사과 요한이죠. 헤일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데요. 예고편 초반에도 언급했듯이 김홍식의 동남아 부하들은 무술을 쓰는 전문 살수로 예상됩니다. 무술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송삭인데요. 송삭은 시즌1에서 옹박을 연상케 하는 격투 실력으로 헤일을 도왔었죠. 헤일은 김홍식의 부하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송삭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2에서 송삭과 맞먹을
정도로 기대되는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1화에서 무선 충전기에 감전된 이후로 전기 능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2화에서 쏭삭과 장난삼아 스파링을 펼쳤는데 요한이 펀치를 날리자 쏭삭이 무장해제되어 버렸죠. 요한이 가진 전기 능력이 김홍식 일당을 소탕하는데 꽤나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맞을 대수가 좀 많다. 오늘 맞을 대수가 많다며 빌런들과 맞서기 직전인가 싶었지만 갑자기 굴러떨어지는 헤일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예고편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번 3, 4화를 보면서 관심이 갔던 떡밥이 있었는데요. 바로 헤일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4화 엔딩 파트 개코들과의 전투에서 순간적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었죠. 이러한 병세는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헤일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어떤 악재로 작용할지 앞으로 공개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